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마감까지 40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은 마이너스권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빠르게 얘기 나눌 부분, 좀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하지에 대한 부분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도 반가우면 참 좋겠는데 반갑지 않은 뉴스가 이제 간밤에 나왔다라는 거죠. 빅테크 투매 현상으로 읽어봐야 하는 건지, 이게 진짜 의미 있는 하락인 건지, 건강한 하락인 건지, 건강한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AI 거품론에 좀 휩싸이다 보니까요. 그간 우리 AI 수혜 받고 잘 갔었던 종목군들 일제히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이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좀 덜어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던 가운데 이제 더 이익 상향을 주가에 반영시킬 수는 없어 보이는 구간이 오늘로서 또 맞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태현 과장님과 의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는 알겠는데요. 그럼 지금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그럼 논리가 흘러가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과도한 측면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반기에 워낙 AI와 반도체로 많은 부분 진행이 됐었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도에 대한 섹터, 종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거품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차익에 대한 심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서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월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9%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네. 월봉 기준으로는 한 19% 정도 하락을 했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 고점 대비 많은 부분 눌렸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분명 반등은 나올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니까 무조건 이 가격이라면 사야 된다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투자 센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일단 생각하는 게 더욱더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심리 훼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왜 지금 눈높이가 높다고 판단할까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 저한테 질문이 왔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눈높이요? 그러니까 AI 빅테크가 투매가 나온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기대가 과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눈높이가 과했던 건 맞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눈높이가 과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앞서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눈높이가 저는 AI가 앞서갔다? 아직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AI를 한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과거 모바일 얘기할 때 예를 들었었는데 모바일 인프라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ARM이라는 기업이 먼저 갔었고 네. 그리고 그런 모바일 하드웨어 삼성전자, 애플이 갔었고 그 뒤에 이제 모바일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팡,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인데 요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시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소프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도 제대로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물론 뭐 가격에 대한 부분에도 거품 이거는 제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산업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와 이런 게 오나고 돼가지고 좀 주식시장이 앞서간 부분들이 있지 제가 볼 때는 거품을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를 들게 되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은 UAM 이 금방 상용화 될 것처럼 막 떠들다가 작년 잘 생각해 보세요. 금방 될 것처럼 떠들다가 뭐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기업들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나요? 예, 안 아무도 안 하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상용화 됐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용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도 저는 딱 그런 케이스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조금 이제 앞서간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산업적인 측면과 그리고
거품론에 따져보게 되면 이게 맞나라는 부분은 절대 동의는 못 하겠어요. 네. 그럼 어차피 가야 하는 방향은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예. 전기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기차요? 2015년도 같은 경우 그때 처음에 전기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상용은 언제 됐죠? 시간이 5년, 10년 걸렸잖아요. 물론 AI는 그거보다 더 빠르겠지만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과정, 초기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는 거예요. 가는 초기 과정에서의 이제 구글 콩쿨 딱 열어보니까 실적 열어보니까 이제 뭐 이익이 그렇게까지도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실망을 해서 조정이 나온 상황인 건데 그러면 가는 방향이 맞으면 지금 자리 조정 자리는 매수 기회인 건가? 네. 물론 시간만 충분하면 매수 기회이겠지만 우리는 늘 투자라는 것은 시간 대비의 성과를 또 따져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항상 이런 구간 오게 되면은 다 겁이 나요. 이게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때 1430포인트 갔을 때 네. 저는 그때 코덱스 랩을 샀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거에 대해서 공포에 매수해라.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투자 대가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투자 대가들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 대가를 존경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과연 그걸 할 수 있나? 하셨나? 이거 뭐 절대 제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공포가 기회였어요. 지나고 오면 다 그랬어요. 네네. 싹 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 물론 대세 하락을 맞출 수는 없어요. 2008년도에 저도 그렇게 될 건 전혀 생각 못 했었거든요. 리먼 사태 때. 그리고 바이러스로 주가 급락, 증시가 급락할 거라는 것들도 2020년 2월 달에 그 JP모간 같은 투자은행들 리포트 보게 되면 전부 다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절대 증시에 영향이 없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1430포인트 뭐 다우지 다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대세 하락을 맞출 수 없다는 부분들을 이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하락이 과연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실물 경제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인인가?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세 하락에 나왔던 구간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물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게 되면 리만 때 같은 경우도 주택시장 버블 때문에 실물 경제 무너졌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실물 경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대세 하락은 절대 가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절대라는 얘기는 함부로 사용하면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세 하락이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상승 구간에서 어찌 보면은 조정이라고도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1월 달에도 그랬었고 4월 달에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저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뭐 제 얘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송 과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시는지 사실 그러면 이제 실적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거면 엔비디아 실적에 기대를 해야 될까?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또 8월 좀 있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어서 그럼 그때까지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굴러가는데 일단 지금이 기회라는 점은 동의하시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저도 대세 하락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르진 않을 기회를 뿐.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질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코스닥은 부담은 없어요. 부담이 없는데 사실 종목만 놓고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승도 워낙 쏠림에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반대로 50주 신저가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갱신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사실 종목으로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런 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손바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줘야 될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말인즉슨 오늘 올랐던 섹터가 내일 바로 빠질 수가 있고 실적에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그대로 바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의 환경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그 기회를 얻기 위한 용도로 갖고 있는 현금을 빨리 소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컬러가 안정화가 나왔을 때 사셔도 종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수적인 측면에서 ETF야 뭐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이 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섣불리 이제 칼날을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장 컬러가 명확해질 때 들어가서 흐름을 노려보는 전략으로서 반도체단 얘기 나눠봤고, 송 과장님, 그럼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해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는 것으로 한 2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컨센 대비. 사실 근데 그렇게는 쉽지 않으니까. 현대일렉이 예. 2배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이 거진 컨센 대비 2배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바로 마이너스 떴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우리의 눈높이라는 게 정말 눈높이가 높아서 빠지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주도주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네. 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눈높이다. 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업황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말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사실상 많은 이러한 이제 종목들을 이끌고 섹터를 대장격으로 이끌었던 종목들이 오늘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그만큼 빠졌을 때는 주도주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지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걸 의미를 네. 하게 되거든요. 그런 구간 속에서는 무언가 하나에 대한 쏠림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주도 면밀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 자금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하면서 내 현금에 대한 소진을 조금은 기다리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때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구간. 지금 자체가 투심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자금 운용도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또 아니실 것 같은데 일단 SK하이닉스가 20만 원 그리고 19만 원까지 좀 깨졌거든요. 오후장 넘어 들어오면서 18만 9천 원으로 지금 19만 원이 깨져서 주가 형성합니다. 지금 자리도 괜찮은 건가요? 들어가니까? 기왕 기다린 김에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죠 뭐. 제가 뭐 한 발 빼는 건 아니고 예, 예. 저도 분할 매수보다는 한 번에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물론 분할 매수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분할 매수보다 한 번에 들어간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넣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송태현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제가 뺏어서 죄송한데 이게 시장 하락이 뭐 때문에 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원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시장이 왜 빠졌냐, 언제부터 빠졌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7월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7월 17일부터 시장 네.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벌써 까먹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대만에 이제 방위비 분담해야 되는 얘기하게 되면 TSMC가 2% 하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하락의 이유는 결국 그 트럼프 발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가 방위 분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전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이 악재라 치게 되면은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악재 선반영. 제가 볼 때는 그게 충분히 조만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700포인트 한 번 정도 이탈할 가능성 두고 그 아래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땐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만 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한다? 그러면은 18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고 그냥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18만 원 아래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이렇게 지지를 만들어내는가 확인 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송 과장님? 그렇지. 옆에선 아니라고 고개를 막 흔들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20% 정도 월봉 빠졌어요. 네. 그럼 반도체 소부정은 보지 않아도 30% 이상 빠졌겠죠. 그러니까요. 하한가를 한 방씩 맞으신 거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과정 속에서 굳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신용에 의해서 담보 비율이 있으신 분들은 털어내기는 하겠지만 네. 그 아닌 이상에서는 조금의 시간을 더 줬을 때는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들어올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 때까지는 기다렸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는 손실을 줄여낼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반도체에 대한 매도에 대한 고민이 나왔을 적은 최소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정리하지 않았다면 굳이 지금에 와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변곡점을 못 줬어요. 못 줬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치만큼 이제 나와주느냐, 정말 이것이 이제는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그때부터 조금씩은 돌아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롱텀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반도체에서 지금 사실상 자르고 나서 다른 종목군들로 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또 한번 맞으면은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답답하고 내가 모든 거를 포트를 갈아부시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바닥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공포가 지나고 나서 서서히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시나리오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불확실성도 끼어있는 상황인지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부장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삼성전자는 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승인하겠지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인지 8만 원. 우리 정태근 이사님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만 원 넘어가야 동네 바보형 얘기는 안 해줄 거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8만 원 지켜주는 게 그래도 건강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죄송한데 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덜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덜 올라갔는데 더 빠지면은 욕 먹어야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빠지는 거 많이 올라갈 때는 더 빠진 거고 삼성전자는 물론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올라간 폭 대비해서는 이 정도가 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쎄요, 이미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IT 쪽으로 매도가 나왔었는데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 하락이 좀 졌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 연유로 덜 빠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력도는 자꾸 저 개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3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로이터 통신 관련돼서 어저께 보도가 나왔잖아요. HBM3 얘기 나왔는데 그게 보도가 중국 지역지하고 대만 IT 매체 트렌드포스하고 디지타임즈 7월 16일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타임즈 같은 경우 제 피디님한테도 보내드렸어요.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7월 16일 날 이미 저는 봤거든요. 봤는데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직장인들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보너스 줄 거야. 이게 보너스 갑자기 뜬금없이 보너스 받게 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준다 그래도 내일 주면은 우와 대박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줄 거야 그러고 이번 주도 안 주고 다음 주도 안 주고 한 2달 뒤에 줬어요. 뭐 주니까 좋긴 좋죠. 근데 받는 사람은 기분은 어떠냐면은 줄라면 좀 빨리 주지.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비유하냐면은 H뱅크 퀄테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예의 없다가 그냥 바로 그냥 통과해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드디어 통과했구나 이런 반응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뭐 언론질 부산 그 한국 언론지를 통해서 계속 네. 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됐다 그랬다가 부인했다가 됐다 부인했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보너스 준다 그래놓고 계속 그 딜레이하는 그 느낌과 제가 어디 비슷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3E가 통과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은 호재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는 HBM3E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CXL하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SSD 그리고 범용 메모리, 범용 DRAM 이쪽을 그냥 강화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익을 더 잘 내는 게 HBM3를 기대하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매력도 자체가 네. 이제는 계속 상단이 제한된다. 매력의 상단이 자꾸 제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힘을 내고 있는 쪽이 있어서요. 분위기 바꿔서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LG 엔솔 나오고 있네요. 삼성 SDI도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색채가 좀 있는데요. 송태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지수 올릴 섹터 2차 전지인 것 같다. 왠지 갈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지금 피우고 계십니다. 이 정도 실적 바닥인 거 확인했다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왔지만 지금 수급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몰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현상 여전히 환매수, 여전히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지요. 오늘의 상승은 의미는 없다. 의미 없다. 가격적인 부분에 모든 해석을 붙이면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거 붙일 수밖에 없고 네. 하락할 땐 나쁜 걸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의미는 없는 거다. 업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불합리하게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이기보다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적인 측면, 기술적인 부분, 이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돼야 될 만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사실 오늘 의외의 조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반대 진영인 해리스 진영에서 기대감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업황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너무나 크게 해석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이 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는 할 텐데 그 빠져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너무 확 빠져가고 확 들어오고 이거보다는 조금의 시간 텀은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서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빈집에서의 가격 메리트가 낮은 빈집에서의 수급 모이는 정도 그리고 기대감이라고 해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러티브적인 기대감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반등에 큰 점수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끌어갈 이 AI 섹터의 부재시 만약에 좀 기간 조정을 거친다 내지 가격 조정을 거친다 하면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쪽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봐야 되는 걸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주가 오늘은 삼바만 가는 건 아니죠. 셀트리온까지 지금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삼바는 약간 실적 확인했으니 좀 덜어내는 걸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 오늘만 보면은 하락이라고 봐지지만 네. 최근에 차트 보게 되면은 삼성 추세는 바이오스는 그쵸? 그냥 계속 우상향이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은 바이오가 하드캐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월 달 지금 바이오 어느 쪽을 잡아도 다 괜찮거든요. 제가 그 12시 방송에서 바이오를 맛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메뉴가 다 맛있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바이오만 갑니다. 바이오만 주구장창 7월에서 가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좋다 안 좋다 말씀해도 다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일부 종목들이 조정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업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은 7월 달은 어쨌든 바이오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삼성 바이오스도 어쨌든 90만 원까지 이제 바짝 붙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가 바이오가 주도하면 삼바나 셀트리온이 계속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돼도 돼요? 셀트리온도 오늘 어렵게 19만 5천 원 돌파가 됐거든요. 이제부터 중요한, 근데 오늘 이유가 보니까 2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뉴스가 아니라 조금 실망스러운데, 지금 저도 바이오가 가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대장들이 가야 된다. 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네들이 안 가도 지금 바이오가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는 놈 쪽으로 그냥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비만 치료제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뭐 대봉이레스 이런 것들 뭐 잘 가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도 D&D 파마텍 이런 것들도 흐름 괜찮은 상황들이고요. 그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최근에 샤페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녹십자 같은 것들도 눈이 안 띄지만은 이제 고기를 틀려고 하고 있고 영신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임상 이상 뭐 그 중간 분석 결과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머리를 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저도 그 바이오 3대장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지만은 지금 그네들이 아니더라도 바이오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3대장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은데 굳이 대장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많은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